안녕하세요. 법의 대화 이재만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3년 동안 총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1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해액이 이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금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검거된 보이스 피싱의 범죄자가 한 5,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검거된 사람이 5,600명이라고 하면 검거되지 않은 범죄자들이 아마 그 5배에서 10배 이상은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수만 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뭐냐? 보이스피싱 그러면 이제 이게 신조어인데 보이스 이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라고 그래서 개인정보를 피싱, 낚시. 그러니까 말로써 개인정보를 낚시하듯이 몰래 빼가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말로써 사기를 치는 범죄, 이것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로 하는 범죄가 당신 아들이 지금 내가 납치해 있다, 그러니까 돈을 보내라,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이 친구들끼리 돈 거래가 있구나 하는 정보를 알면 내가 지금 급한데 그 친구의 전화번호로 뭐 얼마를 보내라. 그럼 이제 그 돈을 보내서 나중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된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 지금 너무 비싼 대출 채무를 쓰고 있는데 그 대출금의 이자를 저리로 쓸 수 있는 걸 해주겠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보내라든지 아니면 이 저리로 쓰기 위해서는 당신의 그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어떤 특정 계좌에 넣으면 그걸 가지고 대출 이자를 싸게 다시 해줄 수 있겠다. 뭐 이래서 속아서 돈을 보내주면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또 한동안은 또 그런 게 많았죠. 내가 서울지검의 뭐 김명진 검사인데 지금 당신 통장이 범죄로 도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으러 와야 된다. 근데 돈을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까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다 조사를 한 후에 돌려주겠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자꾸 속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여러 명이 또 합니다. 금감원에서 당신 통장이 도용돼서 금감원에서 조사 중이고 지금 서울지검 검사한테 우리가 바로 고발 조치돼서 조사 중이다. 그런데 돈을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가 다 확인한 후에 돌려주고 그렇게 되면 검사한테 리포트를 보내주면 당신을 처벌을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 진짜 검사실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막 합니다. 검사실에다 전화하면 또 검사가 받아요. 이 전화하라고 그래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검사가 또 요새 또 굉장히 검사가 친절한 게 진짜 검사인데 옛날 검사인 줄 옛날처럼 딱딱거리면서 왜 여기다가 뭐 전화를 하냐고. 그러면 또 금감원 누가 걸라고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거기서 또 그렇게 얘기했냐고 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리포트가 들어오면 내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렇게 하고 여러 단계로 모여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아무튼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놀래니까 돈을 어디로 보내라 그럼 보내게 되면 이제 보이스피싱이 이제 피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의 이제 전형적인 대출 사기형과 기관 사기형이 있습니다. 검찰청의 기관을 사칭해서 돈을 보이스피싱하는 사기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냥 말로써 하는 그런 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사기는 어차피 금리를 떨어뜨려 주겠다는 입장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그 기관에서 하는 그 사기는 이제 특수한 기관, 검찰이라든지 금감원의 기관을 사칭해서 결국은 이제 사기를 치는 것이죠. 이거 외에 파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파밍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뭐 앱을 이 상대가 핸드폰에 깔게 해서 결국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그 정보를 본인이 자기네 금융기관인 것처럼 자기네가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입력하게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정식 기관에서 발부받아서 돈을 빼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보이스피싱 할 때 누가 무슨 앱을 깔라고 그럴 때 그 깔아버리면 이 파밍 수법에 의해서 결국은 정상적인 그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됩니다. 접속을 하는 줄 알고 접속하는 순간에는 결국 범죄 조직이 만든 거기에 접속이 돼요. 거기가 이제 진짜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인 줄 알고 개인정보를 다 입력하면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정상적인 확실한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그 정보를 입력해서 공인인증서 별도로 만들어서 돈을 이제 빼가는 것이죠. 그리고 파밍 외에 스미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미싱. 이 스미싱이라는 것은 SNS 플러스 피싱.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낚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가 가끔 와요. 친구한테서 야, 돌잔치를 하는데 돌잔치 장소 초대장을 보낸다. 이 초대장은 이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그 초대장이 나온다. 그래서 그 클릭하는 순간에 소액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 청첩장을 보내니까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청첩장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누르면 그러면 소액 결제가 됩니다. 소액 결제는 이제 30만 원 이하로 이제 소액 결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아예 소액 결제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렇다면 이제 소액 결제를 못하는데 이 스미싱 범죄자들이 소액 결제를 해서 30만 원을 빼가는 게 아니에요. 소액 결제를 해서 만 원 내지 2만 원을 빼갑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만 원, 2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확인을 보통 안 하니까 스미싱의 피해가 된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범죄자들이 한 2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보내면 뭣도 모르고 누르면 계속적으로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돈 들어오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이사 친구한테 온 거라고 하더라도 그 주소, 누르라는 그 주소 보면 뒷자리가 뭐 네이버닷컴, 뭐 다음닷컴, 구글닷컴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주소라면은 그건 이제 믿을만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주소는 개인정보를 다 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이 쓰진 못합니다. 근데 그 주소가 뒤가 뭐 XQR, XT 뭐 이상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전부 스미싱에 보내는 것들입니다. 이건 절대로 누르면 안 돼요. 호기심으로 해도 이게 스미싱인가? 하고 눌러버리면 그 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파밍도 있고 스미싱도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이제 이 돈이 어디로 가냐 하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통장으로. 그 통장은 정상적 통장에 들어가면 처벌받으니까 이제 대포 통장에 들어가는 대포 통장은 이제 뭐 신용불량자들인지 뭐 노숙자들 또 아니면 뭐 돈 없는 주부들, 가정주부들한테 속여서 받는데 인터넷에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죠. 통장 삽니다. 뭐 통장 하나 주면 50만 원 주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급해서 그냥 자기 통장을 주면 그게 대포 통장이 되고 대포 통장이 되면 범죄에 연루돼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면 기본적으로 1년 동안은 금융거래 통장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단 돈을 보내고 나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느끼고 결국은 이 돈을 찾으려면 기간은 30분 정도 시간밖에 없어요. 30분. 지금은 100만 원 이상을 보냈을 때는 30분 동안 돈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이내에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면 즉각적으로 자기 거래은행에다가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거래은행이 저쪽 돈을 받은 그런 송금받은 은행에다가 통보합니다. 지급정지 신청을 하죠. 그래서 이 지급정지 신청을 해놓으면 금감원에다가 또 얘기해서 채권 소멸 절차를 이제 은행에서 하면 채권 소멸 절차를 금감원에서 이제 하게 되죠. 이게 한 2달 걸립니다. 공고하는 게. 그 다음에 이 지급정지 신청은 30분 이내에 이걸 꼭 해야, 돈 찾아가기 전에 해야 되죠. 30분 지나서 돈 찾아가면 지급정지에도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그런 후에 2달이 지나면 그 후에 14일 되기 전에 이제 그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딱 생기면 기본적으로 2달에다가 14일, 그러니까 한 2달 반 넘어야 그 돈을 찾을 수 있죠. 이 찾는 것도 골든타임이 30분입니다. 이 30분 동안 바로 지급정지 신청을 자기 거래은행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조심하려면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한다든지 뭐 저금리를 해줄 테니까 수수료를 보내라고 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보이스피싱입니다. 국가기관에서 뭐 갑자기 뭐 통장이 당신 대포 통장에 지금 당신 통장이 범죄자의 통장으로 인용되고 있으니까 돈을 보관해 줄 테니까 돈을 보내라. 어쨌든 국가기관이나 검찰청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뭐 당신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로 있는데 입원비가 없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아니면 그 병원이 어디냐고 확인해서 그 병원에다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정 불안하면 본인이 지금 보통 잘 알고 있는 변호사한테 바로 전화하면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갑자기 자기가 뭐 통장이 잘못돼가지고 금감원에서 전화 왔는데 금감원인지 아닌지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했더니 금감원이 딱 또 나오기도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뭐 서울중앙지검에 또 뭐 누가 있다고 그래서 거길로 전화했더니 또 중앙지검에 또 그 검사가 받아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거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니까 그 사람한테 일체 연락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락을 안 했습니다. 안 했더니 그쪽에서 그렇게 하더래요. 그럼 우리 절차대로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절차대로 하면 그냥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 결국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법률 전문가, 주변에 아는 변호사한테 전화 한 번만 하면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는 법률 전문가들은 금방 아니까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상한 전화가 오면 놀래갖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한 1분만 크게 심호흡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하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하든지 해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받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